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는 전화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0321번, 321번 기억해 주시고요. 생방송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부동산 투자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또 너무 화려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작은 금액으로 알토란 같은 투자를 딱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멋지고 화려하게 또 많은 자산의 증식을 또 이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훌륭한 조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클리닉 상담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148제곱미터에 10년째 거주하고 있고 올해 1월에 용산구 보광동 95-36번지 한남 뉴타운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보광동 주택이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라도 잠실 파크리오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파크리오 거주 중이시고 한남 뉴타운에 또 보유 중이시고요. 예. 둘 다 너무 훌륭한 부동산이라서 하나 매도하기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우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잠실의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남 뉴타운을 이제 투자 겸 향후 그쪽으로 또 이주를 하시기 위해서 구입하셨던 거예요? 투자용입니다. 아, 순수 투자용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시 가격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임대사업 등록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요. 6억이 넘어서 네.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거를 어디서 알아보신 거예요? 구청에도 물어보고요. 예. 규정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러면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지금 이거를 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이라도 받고 팔아야 될까 이것까지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네, 일단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드려 볼 테니까 잘 듣고 꼭 이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요. 예, 근데 혹시요. 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우리가 딱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활용한 세테크 중에서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아주 좋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또 그 반면에 이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일시적 2주택 이런 제약 없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투자의 범위 상당히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일시적 조건을 받을 정도로 팔아야 되는 거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걸 첫 번째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팔지 않았을 때 어떻게 세테크를 할 것인지를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잠실 파크리오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팔기는 아까워요. 예. 왜냐하면 앞에 지금 진주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예. 재건축을 하면 여기 재건축을 해서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 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하고 가격 격차를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곳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아까 잠실 파크리오에 지금 아까 면적이 좀 넓더라고요. 한 40평대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45평입니다. 45평. 아마 이 새 아파트 가격이 45평까지 추격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이 45평의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같이 더 새 아파트로 대단지가 훨씬 더 단지의 규모가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예. 그럼 보유. 자, 이제 문제는 한남 뉴타운에 보유한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에요. 예. 자,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의 규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요, 세법상은 뭘로 보는 거냐면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1주택일 경우, 그러니까 다른 주택이 없이 다가구 주택만 있을 때는 이 매도자가 양도하는 사람이 나 이거 그냥 단독주택으로 해주세요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주택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시청자님처럼 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거잖아요. 다가구 주택 분명히 맞는 거죠? 예.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호실이 구분돼 있잖아요. 호실 구분돼 있잖아요. 1호, 2호 이렇게, 그죠? 아니요, 1호, 2호 구분은 안 돼 있고요. 네. 단독주택인데 네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상 단독주택이면 해당이 안 되는데 예. 대장상 이게 다가구 주택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만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유한 주택이 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지. 예. 이게 다가구 주택이면 이 현재 현황상은 호실마다 몇 호가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이걸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예. 구분하시면 호실이 구분되면 이 호실이 한 세대가 돼요, 한 주택. 예. 그러면 금액도 가액도 나눠야겠죠. 각 2호실은 얼마, 2호실은 얼마 나눠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4호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4개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채의 주택으로 바뀌어요. 예. 금액도 6억 이하로 낮아지고 예. 금액을 다 쪼갤 거니까 그러면 이거 예.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공부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상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맞으면 이거 구청에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그 지역에 그 세무사 있죠.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있거든요. 예. 그 세무사한테 다시 세무 컨설팅 받으셔서 그거를 증빙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다 등록하시면 이거 합법적으로 딱 빠져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이렇게 빠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드린 대로 서류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진행하다가 잘 안 풀리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한동안 한남뉴타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용산 개발이 곧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네. 더 이상 이 가격이 안 오른다라면 고점이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이 더 오른다라면 오늘의 고점은 내일의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 잘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아직 한남뉴타운은 개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론 가격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100%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조금 투자 수익이 낮아지니까 네. 과연 이거를 투자 수익을 얼마큼 하냐. 100% 투자로 봤을 때는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지만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와 형성된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실거주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한남뉴타운 같이 이미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요. 1주택 갈아타기 있잖아요. 앞서 그 시청자님처럼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만들어서 1주택을 활용한 재테크를 할 때는 실거주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순수하게 내가 100% 투자 가치로만 이걸 많이 접근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대안 투자처하고 비교를 해서 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투자인지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이면 아직 한남뉴타운 괜찮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 지금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상담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오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차익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용산구 가월동 고려 에이트리움 55제곱미터와 서대문구 대연동 이대역 마에스트로 20제곱미터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투자 자금이 7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차익 투자를 생각 중이신데 고려 에이트리움, 이대영 마이스트로 이름 들었을 때는 오피스텔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 두 곳 다 오피스텔을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많이 보시는데 일단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개의 면적을 보니까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하나는 복층이고 하나는 그냥 복층 아닌 거고요. 하나는 복층, 어디께 복층이죠? 용산구 가롤동에 있는 게 복층으로 나왔더라고요. 가rol동에 있는 게 복층이고 이대역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원룸이고 그런 예,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보유자금 대비해서 그러면 투자하시는 거면 이거를 수익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를 끼고 네. 좀 나중에 향후 시세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전세를 놓고 차익형으로, 네. 전형적인 네. 차익형으로 접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곳의 입지를 보니까 입지는 좋아요. 네. 입지는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조금 많아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분명히 우리는 말씀하실 때, 저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차익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자, 차익형을 보기 위해서는 차익형의 성격에 맞는, 목적 달성에 맞는 부동산 상품을, 그러니까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복층형이건 그냥 일반형이건 방 하나를 갖추고 있는 원룸형은 차익형이 아닌 기본적으로 수익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아, 예.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수익형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월세가 월등하게 올라가든지,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월세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차익이 나요. 월세가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네. 아니면 주변의 개발이 내가 월세가 그냥 안 올라도 주변의 개발 호재가 언체 큰 호재를 갖고 있든지거든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대역에 있는 거는 이대역, 자,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이대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상업지역이 지금 신촌 상권이 조금 쇠퇴하면서 기존의 상가들이 뭘로 바뀌고 있냐면 지금 여기 오피스텔로 바뀌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경쟁 상품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월세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유지거나 내려갈 수도 있겠죠. 유지거나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수익형 상품이 가격을 올라야 되는지 첫 번째 조건하고 안 맞죠. 네. 자, 다음. 아까 용산에 보신 거. 여기 네. 위치가 참 좋아요. 남영역하고 바로 붙어 있고 또 캠핑 네. 부지 개발도 있고. 근데 네. 얘도 현재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용산 자체가 원래 월세가 비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월세 상승 여력은 낮아요. 네. 단지 캠프킴 개발, 용산 개발, 공원 조성 이 개발 호재는 상당히 커요. 용산이. 그죠? 네. 그래서 그건 맞아요. 네. 이 용산에 보신 거는 원룸이지만 복층이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태생이 지금 수익형 상품을 가지고 차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네. 우리가 투자는 끼워 맞추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네. 가서 선점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끼워 맞추는 투자 하시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두 곳을 잘 보시기는 했지만 네. 우리 이왕이면 그 성격에 맞는 상품을 하시자고요. 성격에 맞는 상품과 맞는 지역을. 네. 그러면 지금 보유자금이 아까 얼마 정도라고 그러셨죠? 7천만 원이요. 보유자금 7천만 원 정도면은요. 이미 원룸을 보실 정도였으니까. 우리 네. 강남 있잖아요. 네. 강남에 2호선이나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이곳에 역세권에 다세대도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서울 도심 있잖아요. 네.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네. 이곳에 뭐 불리형 원룸이라든가 뭐 투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 복층도 나쁘진 않겠네요. 이런 곳에 복층. 아, 차라리 이렇게 종로구요? 확실하게 아. 그냥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1, 2인 가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역 개발까지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조건을 갖춘 곳에 가시면은 이 7천만 원 가지고요. 만약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구분만 하시면은요. 두 군데도 살 수 있어요. 네. 서울 지역 좋아지는 곳을. 네.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목적이 분명하시잖아요. 내가 7천만 원 가지고 나는 차익형 할 거야. 일정한 시간 네. 지나면 많은 이익을 얻을 거야. 분명하시잖아요. 네. 그 분명한 목적에 맞는 적합한 투자 상품과 지역을 선택해서 다른 곳을 한번 선정해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신 것 같아서 다르게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렸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꼼꼼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6676-0321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역삼동이랑 삼전동에 있는 투룸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일단 역삼동, 삼전동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네네.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삼전동 96에 16번지고요. 96에 16번지요. 예. 예. 그다음에 역삼동은 658에 16이야. 658에 16번지. 네네. 둘 다 뒤에가 16번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참 삼정동은 96에 6번지요. 96에 6번지세요? 네네. 다 비슷한 숫자로 끝나서 좀 헷갈리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개의 주택을 이미 투자를 해 놓으셨네요. 네. 네, 투자해 놓은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지금 거의 계약은 네. 2015년 2월에 해가지고요. 아, 예. 삼전동은 그게 다 지워진 게 아니라 예. 그 삼전동은 골조가 올라갈 때 했고요. 예. 역삼동은 그냥 일반 주택이 헐지도 않은 걸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아, 그때 두 개. 실제로 두 개 다 지금 입주해갖고 연도는 얼마 안 된 거네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니까 역삼동 것도 그렇고 삼전동 것도 그렇고 위치가 되게 좋네요. 예. 예, 그럼 이거 둘 다 뭐 임대사업자 보고 등록을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해놓지를 않으셨고. 예. 자, 일단 위치가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놨으면 지금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지금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이미 보유한 게 지금 2주택. 일단 중과세에 해당이 되세요. 네. 그게 조금 더 일찍 좀 상담을 주셨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고요. 네, 일단 그때- 그 역삼동의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차병원 바로 뒤에 있고 9호선 라인이고. 네, 3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강남의 지금 개발이 네. 다 끝난 게 아니고 정말 강남에 큰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이 2호선과 9호선은 이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막 일어설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투자 바람이 여기 또 불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강남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거 상품은 뭐가 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든가.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밀집해 있으면서 바로 초역세권에 있으면은 수요자들한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줘요. 그리고 역삼동이나 논현동 같은 경우, 특히 역삼동은 이 강남구에서도 1, 2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곳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네. 왜냐면 이미 해놓으셨다라면은 그 기간하고 여기 공사 들어갔을 때 또 입주했을 시점 좀 맞췄을 때 처분 시기가 바로 잡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처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한전부지가 개발이 들어갔을 때 처분하시는 것이 1차 목표고요. 네네. 그때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까지 그때가 언제쯤? 이제 이게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공사가 정확히 언제 들어가는 건 저도 알 수는 없죠. 이거는 그죠? 네. 서울시에 이제 심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아니면 그 시기를 만약에 내가 지나쳐야겠다.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때는 이게 상당히 그 고층 빌딩으로 100층이 넘는 고층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을 끌고 가도 이거 여기 입주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막 들어오는 시기는 어쭈 말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2차 포인트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갈 것이냐, 그냥 양도세 중과를 받고 처분할 것이냐.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는, 삼전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9호선 3단계가 개통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9호선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개통이 자꾸 지연되면서 약간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 9호선이 이런 현상을 예전에 9호선 1단계가 개통할 때 1단계 개통 지역도 이런 현상을 한번 보였거든요. 자, 9호선을 개통을 할 때까지도 가격이 안 오르다가 개통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하니까 이용의 편리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용의 편리성이 지역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서야 가격이 움직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 9호선 3단계 라인도 이용을 한 이후에 개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한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전동권은 이때까지 개통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기간까지 놓고 이때 처분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삼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길게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되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그 세테크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처분 조건도 잡아보세요.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되나요? 등록해도 되는데 이제 8년 때 가셔야 돼요. 8년을. 예, 그래서 삼전동은 그냥 먼저 임대사업 등록하지 말고 처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역삼동권은 원체 위치하고 지역이 호재가 좋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8년 등록해서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각각 다르게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잘 결정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해보고요. 저희는 스피드 상담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과 5구역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2구역과 5구역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상계뉴타운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로 유일하게 바뀌는 곳이 되다 보니까 네. 최근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2구역과 5구역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구역은 약간의 구릉지, 또 5구역이 평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지를 조금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구역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죠? 네.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 달성을 어떻게 실현시키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개발지를 투자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딱 보셔야 됩니다. 하나, 첫 번째가 시간. 시간. 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투입 비용. 두 번째 비용. 그래서 예. 시간과 비용을 딱 놓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낮든가. 네. 그죠? 비용이 비용이 낮으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3개 2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서 2구역은 시간도 그러니까 개발의 시간도 좀 짧을 것이고 네. 또 비용도 조금 적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쪼개진 지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5구역은 다시 막 정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지분 쪼개기가 많이 안 됐다 보니까 큰 지분이 많아요. 이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완전하게 여유 있게 천천히 갈 거면 5구역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투자라는 건 결국은 투자 수익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2구역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5호선 앞에 화곡 중앙 하이츠 아파트 66제곱미터를 매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지만 전망도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거주 겸 투자 당연히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하는 거는 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신규로 공급되는 다세대보다도 아마 가격이 낮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더 낮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만큼 입지 환경이 이렇게 자랑할 정도의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가장 그래요.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널이라는 곳은 단절된 곳을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터널 위에는 그냥 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가 그 터널 위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거지로서 갖춰야 될 좀 악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세대 주택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서 들어갈 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때야 내 목적에 맞으니까 들어갔지만 나올 때 네. 내 물건을 사주지를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이걸 주택수로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불안정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그 투자도 전혀 이익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차라리 오히려 역세권 쪽에 만약 가격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역세권 쪽에 신규로 공급되는 다세대를 차라리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보태서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요. 조금 더 입지적인 장점,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상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결정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 자,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담에서도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무료 강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을 하시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등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 등록을 해서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은요. 여러분 소득세 무서워하시고 건강보험료 무서워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도 또 빠져나가는 길이 다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예.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알토란 같은 수익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세미나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도 하고 또 세테크도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 정복하기라는 주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7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전화 연결 다시 해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후암동에 빌라를 하나 사놨는데요. 후암동의 빌라. 네네네. 예, 정확한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244의 112번지 로얄파크빌 2차. 244의 112번지 로얄파크빌 2차. 네네. 네, 이거를 위치를 찾았습니다. 예. 2015년에 사놨는데 예. 지금 샀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네. 좀 궁금하시군요. 고민이긴 해요. 아,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한 1억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단기간에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언제 팔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딱 하나 그냥 차익 실현됐으니까 더 가져가야 될지 뭐에. 예, 지금 팔까 좀 더 가져갈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더 가져가세요. 네,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입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후암동 자체가 개발은 안 돼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근데 주변 자체가 너무 좋아져요. 일단은 도보로 80만 평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또 저쪽 좀 아래쪽이긴 하지만 국제 업무지구가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이 공원이 딱 조성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이 숙대입구역에서부터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네네네. 이 길하고 또 용산고등학교에서 저 서울역 쪽으로 나가는 길 있죠. 네네네. 지금 후암동 일대가 지금도 여기에 상권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죠. 예, 지금 뭐 가로수길 만든다 뭐. 네, 이제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 동우암동과 서우암동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변에 상권이 확장되고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는 곳으로 지역적 이미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호재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업무지구 조성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공원 조성은 당장 올해 말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딱 개발합니다. 공원 조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처분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너무 오래 가져가시라는 소리는 안 들릴 거고요. 최소한 네. 이때까지는 더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공원 될 때까지만요. 네, 네. 네, 대략의 시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나중에 또 어려우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희 광진구 구이동에요. 네, 세양 아파트 한 8, 9년 보유했는데 예. 특별한 호재가 없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까 지금 예. 생각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이동의 세양 아파트 맞으시죠? 네네. 예, 네.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세 줬어요. 아, 8, 9년 동안 지금 보유를 하신 상태고 지금 세를 놓은 상태인데 자, 대표님 가격 상승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보유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뭐 주변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덜 오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거예요? 예. 네. 네. 그래도 가격은 오른 가격 아닌가요? 요즘에 이제 좀 올랐어요. 네, 요즘에 좀 올랐죠? 예, 예. 네, 그럼 이때 나가야죠. 네? 이때 나가야죠. 이때 나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이 아파트가 왜 안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면은 다른 건 다 대단지잖아요. 그죠? 예, 예. 다 대단지인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한 100세대 정도 규모의 작은 단지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대단지 속에 묻혀있는 나홀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이런 아파트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 시장이 큰 사이클을 그릴 때, 큰 가격 상승 그릴 때 예, 예. 이때는 가격 상승을 같이 팍 타줘요. 예. 근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수요자들이 이거는 이제 안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예, 예. 그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시기가 도래해버려요. 나한테는. 네. 그럼 언제 또 이 파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냐면 예. 작은 파동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큰 파동이 다시 한번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부동산의 큰 파동은 대개 10년 단위로 오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안 팔면 10년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되겠죠? 지금 올라갔을 때 우리 처분하고 예. 갈아타셔야죠, 이제. 그죠? 주변에는 조금 더 10월달이 만기인데. 언제 가요? 10월이요. 그럼 딱 그때 팔기 좋으시네요. 그때 딱 처분하세요. 그때 임차 만기 됐을 때 처분하시고.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겠죠, 이제. 예, 예. 이렇게 처분하시고 조금 더 네. 투자성이 있는 예를 들어 구이동 내에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한강변 쪽이라든가 역세권에 붙은 쪽으로 좀 들어가시고 아니면 다른 네. 지역에 조금 투자성 있는 곳 아니면 서울에 좀 괜찮은 이거 처분하시면 여유자금이 좀 되실 거니까 재개발 지역도 조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예, 예. 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예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데,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저 서울 성동구에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라고 있는데 예, 세림 아파트. 예. 예. 와, 또 동대문구 답심리에 3위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예.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투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좋은지, 특히 네.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좋은지, 네, 예,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주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두 곳을 보셨는데, 그렇게 둘 다 멀지가 않네요, 거리가. 네. 예, 5호선 라인 따라 있는 아파트 두 곳 중에서 어디를 택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거주 하실 아파트예요? 네. 아, 그래서 고민을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두 개 뭐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현장도 가보셨어요? 네. 현장 가보시니까 어때요? 그 3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곧 있으면 안전진단 네. 들어간다는 소문이 네. 있어서 한번 네. 봤고요. 네.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재건축 투자 전망이 더 좋은지 해서 자, 네.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3위 아파트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아파트예요? 네, 주상복합이요. 자, 주상복합이죠. 네.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는 오래된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상가에 뭐 있는지 보셨어요? 고미술 상가요. 자, 고미술 상가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가가 아니죠. 네. 쉽게 볼 수 있는 상가가 아니라는 거는 이 상가가 쉽게 이사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안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재건축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네. 자, 근데 우리 세림 아파트는 마장역에 있어요. 일단 3위 아파트보다도 역세권 조건이 좋고 주변에 환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마장동이 사실은 이 왕십리하고 이쪽에 답십리하고 중간에 딱 껴있으면서 가격은 제일 저렴한 곳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새 아파트도 별로 없고 왕십리 쪽은 왕십리 뉴타운이 있고 이쪽 답십리 쪽에도 뉴타운이 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 마장동 쪽은 어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업종의 그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주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얘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역세권의 대규모 재건축을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즉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높은 곳이 됐단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거예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 단지의 규모도 훨씬 더 클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세림 아파트가 더 비쌀 거고, 그죠? 네, 세림 아파트 네.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드렸으니까 결정 잘 내리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저기 새마을지구라고 네. 거기 그여 뉴타운 있죠. 옛날에 예. 뉴타운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가 마천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하고 위례신도 사이 있는 예. 그여 새마을지구요. 예, 그 거여 전망 좀 새마을지구? 알고 싶어서, 예. 예. 거기 뭔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보유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 사이 어딘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문가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마을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구입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 거기 뉴타운 됩니다 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네네. 사실은 거기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네네. 이제 다시 진행하는 곳인데 그건 알고 구입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네. 이번에 한번 했고 또 내년에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개발지를 투자하신 거라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드리는데 일단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사실은 지금 거여 2-1과 2-2가 진행되면서 이제 마천 뉴타운 쪽에 지금 탁 속도를 받고 사업이 나가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구역 지정이 해지됐다가 네네. 다시 진행할래 해서 다시 구역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지금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네. 거기 마천 뉴타운 중에서도 지금 4구역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네네. 사실은 4구역을 좀 더 들어가면 이 뉴타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북일의 신도시가 바로 마천 뉴타운하고 거여 마천 뉴타운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어디랑 붙어 있는 거냐면 사실은 마천 4구역 쪽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투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은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는 곳과 붙어 있으면서 역세권 대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쪽으로 들어가면서 시간도 조금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작년에 상담 한번 하시고 좀 구입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항상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 경제방송 막 보시면서 우리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구입하시고 나서 연락 올 때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입하신 거니까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다는 걸 딱 인지하시고 임대사업자 무조건 등록해 놓으세요. 등록해서 그냥 보유 기간 동안 의무 임대 기간 채우시고 나머지를 구상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등록하셨어요? 아니요. 이 주택 이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네네. 그러면 1주택 비과세 활용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건 등록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최소한 지금부터 10년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중간에 갈아탈 수 있다라면 속도가 조금 빠른 곳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언을 드렸으니까 전략을 한번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민 오늘도 꼼꼼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